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서울 중증병상 가동률도 78%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이로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증가하면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내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8개월 이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40대 연령층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넘으면서 기존 50세 이상에서 40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이 이르면 오늘부터 하루 2번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거점 주유소의 재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난 2018년도보다 40% 감축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25명으로 일주일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새 24명이나 늘어 현재 495명,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2,1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23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1%로 부산과 전북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22명 늘어 누적 3,137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1,000여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81.8%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누적 4,019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8.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중증병상이 빠른 속도로 들어차고 있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1%입니다. 수도권에 확보된 687개 중증병상 중 523개가 사용 중인데 14일 오후 5시 기준 76.4%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여전히 웃돕니다. 서울은 345개 병상 중 272개를 쓰고 있어서 78.8%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72.2%, 73.8%의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27개 병상 중 695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어서 61.7%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500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장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 병원장 비대면 회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준중환자 병상 확보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에 준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병상 402개를 다음 달 3일까지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병상 확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기준이 모레 발표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 다양한 지표가 포함될 예정인데
정부는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면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4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검토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비상계획은 단순히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그것만을 국한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비상계획에 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이 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외에도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가 문제라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거리두기 체계에서처럼 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조치하는 방식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보다 더 앞당기는 걸 검토 중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추가 접종 간격을 더 단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단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복지부 중수본 입장에서 질병청에 얘기했다며 질병청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하고 있다면서 6개월, 5개월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8개월 이내에 기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40대 연령층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단 부스터샷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50세 이상이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가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93.1%, 화이자는 94%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연령층에도 자신 있게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Since the booster doses began to be rolled out in people aged 50 and over from September, we have identified no new safety concerns.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안팎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이 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빠른 겨울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We can massively reduce the worry about hospitalization and death due to COVID at Christmas and for the rest of this winter for literally millions of peopl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에서 감염자가 쏟아지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that a blizzard could come from the east again as the months get colder. The best protection for our country is for everybody to go forward and get their booster. 미국 연방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스터샷 연령층을 50대로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미국 뉴욕시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추가 접종의 제한을 사실상 없앴습니다. 데이브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현지 시간 15일 대폭 완화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기준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접종 기준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났거나 얀센 백신 접종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뉴욕 시민은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보건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 고위험군만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병원을 관장하는 미첼 캐츠 박사는 뉴욕시의 밀집도를 참작한다면 모든 뉴욕 시민이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검사 의무화 조치 확대 적용을 위해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BC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와 미국 식품 상업 노동자 노조가 지난주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단체 한 관계자는 CNBC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서비스 노조도 지난주 제2연방항소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검사 의무화 규정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간 15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지역 초등학교에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조인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휴일이 많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영국과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 13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한 인도에 20개월 만에 외국 관광객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비행기 탑승 직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일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한 것은 20개월 만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해 3월부터 비자 대부분의 효력을 중지시켰습니다. 인도가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 호텔 숙박률이 30% 내외에 머무는 등 관광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법령에 명시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먼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제정됐습니다. 네, 수능일만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곤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입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고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수능일에 찾아오는 입시 추위는 수험생에게 큰 부담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 더 위축돼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수능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기온이 모두 평년보다 2, 3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수능일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무척 적어 입시 장소로 이동하는 데에도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일 변화는 굉장히 크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좀 많이 내려가고 낮 기온은 좀 올라가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온도의 특성은 좀 따뜻한 성질의 온도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꺼운 옷 한 벌을 입기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변수는 미세먼지입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대기가 안정돼서 정체돼 있는 데다가 그 발생한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 전북, 강원 영서 지역 쪽으로는 나쁨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나 물을 따뜻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본 언어인 코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선 수업 일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붉은 암석을 카메라에 비추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암석 종류를 판별합니다. 암석을 화면에 비추어주세요. 이 암석은 시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코딩이나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좀 많이 배우고는 싶은데 배울 것이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건 학교 정보교육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는 정보교육 수업 시간은 평균 51시간입니다. 미국의 8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고 영국과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1시간, 3년 가운데 1년만 진행하고 초등학교는 한 학기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걸 배우기도 전에 수업이 그냥 끝나버리고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수업 일수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져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교육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필수 과목에 포함하고 수업 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서부터는 이걸 해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씩 정규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개정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보교육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국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이 이르면 오늘부터 하루 2번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통해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가 문제없이 공급될 경우 일반 주유소의 10리터 제품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자원 품귀 현상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은 요즘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차 밀린 데 가면은 한번 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겼다고. 거점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는 등 중국발 요소수 대란 수습책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탄을 이용하는 요소 산업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핵심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요소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맞물린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촌의 화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이어져 통상 이슈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출현이 사실은 실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에너지의 국제 통상 규범 규율에서 일대 전기가 되는 것이죠. 수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최근 차 핵심 부품인 마그네슘 재고가 넉넉지 않아 제2의 요소수 사태로 진행될까 걱정이 큽니다.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중국이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원 수입도 문제지만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을 합한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지난달 132억 3,3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8.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13.9%나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입액 증가는 무역 수지에 직격탄을 날려 1년 전에 비해 무려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의 무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동발 에너지 무기화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그동안 우주는 과학적 탐사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우주 관광 등 우주 비즈니스 시대가 성큼 도래했습니다.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산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스페이스X는 우주인 4명을 태우고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돈을 버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미미합니다.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민간의 우주 산업 참여를 대폭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70여 개의 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로 총 40회를 발사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급을 받은 민간 기업이 기술 상용화 시 내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부과금도 방위 사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합니다. 2024년까지 나루우주센터에 민간 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합니다. 우주 분야 연구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산, 학, 연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임무 중심형 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과 기업이 협력하여 우주의 개발, 탐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 3조 7,200여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안보 시스템 KPS를 구축합니다. KPS가 구축되면 센티미터급의 위치 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져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역 강도가 주요 20개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비교해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